전남방송에서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을 모시고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JBC 초대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심장내과 전문의이자 시인인 김환 혈심내과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와 시인, 뭐랄까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으면서 또 어울리고 굉장히 대조적인 두 분야잖아요. 이과와 문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들 이과생들에게는 문과적인 감성이 부족하다 이런 편견도 있고요. 언제부터 원장님은 시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뭐 정확하니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 광주 고등학교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우리 조태일 선생님, 돌아가신 이성부 시인, 그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문순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우리 광주 고등학교 선배님들이셨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광고 문예부는 학교에서 굉장히 그 어떤 특수한 대접을 받았어요. 거기 문예부는 우리 그 고등학교의 명예를 이렇게 선양을 하는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좀 상당히 좀 뭐 이렇게 대하는 것이 너무 이제 사제지간처럼 엄격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친밀하게 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문예부 활동을 하면서 시와 문학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문과 쪽으로 지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과로 지망을 하셨어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글을 써서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그 논리를 내세우셔서 저는 뭐 사실 뭐 영문과랄지 국문과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이제 그런 강권 때문에 의과대학을 갔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후회하지는 않으시죠? 예, 뭐 그렇죠. 예. 어쨌거나 관심이 있던 그 문예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예, 예. 부모님의 꿈과 또 원장님의 꿈이 함께 이루어진 셈이네요. 예,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고 등단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뭐 저희 의과대학이 잘 알다시피 예과 2년, 그다음 본과 4년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과 2학년 때 제가 속해 있는 서클 바로 1년 선배가 이제 나해철 시인이 있었어요. 나해철 시인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사평역에서의 곽재구 시인, 네. 뭐 박mon구 시인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과 2학년 때는 그런 형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본과에 올라가니까 그 의과대 공부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 문학에 대한 어떤 꿈은 잠시 유보시키고 거의 이제 뭐 그 의사의 길로 가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할 수도 있죠. 이제 깊은 곳에서는 숨겨는 나서 언젠가는 이게 발화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워낙 그 의사가 되는 과정, 전문의를 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과대학 공부하게 돼서 그런 어떤 꿈들을 제대로 이제 못하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의사가 되는 과정,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을 못하다가 40살이 넘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전문의도 다 따고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 과거 내 젊은 시절에 같이 그 문예부 활동을 했던 선후배들을 위아래로 한 10년 해갖고 모임을 한번 가렸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인데 12월 23일 날인가 전대 후문에 거기 가게를 하는 그 문예부 선배 가게에서 만났는데 한 20 몇 명이 이제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만 빼놓고는 다 등단한 시인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쓴 시를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평을 또 해요. 이제 합평을 하는 거죠.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데 좀. 네, 이 그래요? 질문 하나로 지금 10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함축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를 또 편집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좀 아예 답변을 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은봉 교수님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한 2, 3년 공부하다가 남들 다 이제 등단 시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고를 했죠. 시와 시학이라는 잡지에. 아마 개간지로는 시 전문 개간지로는 가장 오래된 그런 개간지고요. 주관하신 이제 경희대 김재용 교수님 조금 안면이 있어서 그쪽을 했는데 보내자마자 그 해에 그냥 이렇게 신춘문예에 당선을 시켜주셔서 바로 등단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쁘셨겠어요, 등단했을 때. 그 등단의 그것은 제가 이제 눈이 펑펑 내리는 오후에 제가 진료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서울에서 왔더라고. 모르는 전화번호로.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를 해주신 분이 심사를 했던 돌아가신 이가림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와 시학의 이가림인데 이번에 심사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죠. 의대에 합격했다는 전화와 예. 등단에 합격했다는 전화 중에 어떤 게 더 기뻤을까요? 등단했던 것이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의료인으로서 굉장히 또 힘든 이제 삶을 사셨을 텐데 그 삶에 이 시가 큰 위안이 되고 등대 같은 역할을 해줬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의학과 문학의 연계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의학하고 문학은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의학은 이제 육체가 병든 그런 육체를 치료한다고 하면 문학은 이제 어떤 정신을 치료한다는 면에서 똑같은 어떤 인간을 치료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문학은 이제 의학은 좀 직접성이 있죠. 뭐 다친 환자가 오면 실제 이제 수술을 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문학은 그런 직접성은 없죠. 가령 뭐 이렇게 응급실에 온 환자한테 어떤 김성으로 시나 한영훈의 시를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문학의 그것은 이제 간접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간접적으로 마음을 치료해서 결국 그 치료가 되는 그런 점에서 문학과 의학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도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조금 환자를 돌보는 마음 자체가 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시를 읽고 그러면 그 시를 읽는 의사나 또 학생들, 의과대 학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유안을 받고 또 더불어 그렇게 본인들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환자를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병원을 가도 의사 선생님께서 좀 따뜻하게 환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대답을 해주면 그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 영업에도 좀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의사로서 또 굉장히 작가회의 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시인으로서 굉장히 보람이 크셨을 것 같은데 뭐 잊을 수 없는 일이라든지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나는 게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2년 전에 제가 이제 작가의 광주전남 지회장 할 때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그 문학제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전국적으로 이제 번지는 시기라 본래 대부분 5.18 문학제는 5.18이 일어나는 그 주이거나 한 주 앞에 되게 그 5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는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개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이제 좀 문제가 돼서 한 달을 연기해 가지고 겨우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일 빌딩, 지금 네. 245 빌딩이라 하죠. 245 빌딩이 개관을 해서 첫 번째 행사를 저희 5.18 40주년 문학제를 한 거죠.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게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한 250여 분이 참석을 해서 대성황을 이뤘고 다행히 1박 2일 행사를 잘 마쳤고요. 또 다행인 것이 이제 그 행사 주간에 코로나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 참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어쨌거나 회장으로 역임할 때 그렇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 제목들을 보니까 중복이 돼 있는 제목들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시집 제목이 너덜건 편지고 세 번째 시집에서도 바닷속에는 별들이 산다 이 시집인데 거기에도 너덜건 편지가 몇 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너덜건이라서 무슨 강 이름인가 했는데 무등산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네. 너덜건은 꼭 무등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모든 산에 네. 이제 다녀 보면 그 어떤 비탈에 돌들이 많이 흩어져 갖고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덜건이라고 하고요. 네. 광주 무등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덕산 너덜건하고 지곡 너덜건 두 개가 가장 큰 너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너덜건은 여러분들 그 바람째에서 이렇게 그 너덜건 약수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그 위에가 이제 덕산 너덜건이고요. 지곡 너덜은 이렇게 그 뒤쪽에 돌아가는 화순 뒤쪽에 돌아가는 쪽에 거기 그쪽에가 있는 큰 너덜건인데 거기에 이제 지공대사라는 분이 과거에 거기서 이제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많은 그런 너덜건이죠. 그런데 시에 무등산이 많이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인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두 번째 시집을 그 너덜건 편지가 거의 이제 사실은 무등산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많이 썼는데요. 사실은 두 번에 걸친 연이은 어떤 진보 어떤 세력이 정치에 대통령 선거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그 나뿐만이 아니고 광주 시민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우울증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2주간 거의 저도 어떤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도 싫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때맞춰 12월 30일인가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네. 평소에 무등산을 많이 다녔던 친구가 나를 위로할 겸, 야, 정치 잊어버리고 이제 산이나 좀 다니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등산로 말고 네. 모르는 그 등산 코스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를 이제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때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해서 아마 두 번째 시집은 아마 그런 걸로 해서 두 번째 시집이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무등산 산행을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심장 전문의이기도 하시니까 예. 겨울철 산행에서 예.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저희들 의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하라 권합니다. 그러니까 등산도 자기가 견딜만한 그런 이제 등산을 권장하고요. 남들이 막 빨리 간다 해서 빨리 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체력에 알맞게 등산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깊은 산이나 높은 곳은 가지 않기를 이제 권장을 하죠. 이제 그리고 갈 때는 반드시 지인들하고 같이 가서 혼자 가지 말고. 혼자 가지 마시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겨울철에는 특히 등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장비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잘 챙겨서 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꼭 산행이 아니더라도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면은 심장 질환으로 좀 네. 안타까운 소식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장 좀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죠. 그런데 아무튼 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건강광자나 이런 데 가서 말하기 일주일에 3번 이제 속옷이 좀 젖을 정도의 어떤 운동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일주일에 5번 정도 운동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 이렇게 가장 그 하기 쉬운 운동이 이제 걷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운동이 그렇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땀이 그렇게 예, 흠뻑 나지 않아요. 걸을 때는 속도를 좀 높이든지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지 속옷이 약간 땀에 젖을 정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해서 운동하면 한 달 안에 뭔 효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운동이나 뭐 어떤 공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최소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동만이 건강의 예. 비결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 뭐 많이 쓰셨지만 본인의 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를 왜 좋아하시는지 이와 함께 예. 시 낭송까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왔습니다. 예.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 뭐 너덜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너덜강 편지 2라는 시를 제가 그 낭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좀 부연 설명하면, 네. 바람째에서 이제 토끼도로 가는 길 중간에 우리 한국의 100대 약수로 등록된 너덜강 약수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셨으면 다 대부분 알 겁니다. 그래서 덕산, 그 위쪽에 덕산 너덜강인데, 너덜강으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이제 지상으로 솟구쳐 갖고 약수가 됐던 것이죠. 거기서 올려다보면 이제 너덜강이 잘 보이는데요. 예, 너덜강을 볼 때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너덜강을 통해서 어떤 광주의 어떤 상처, 광주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검은 상처 같은 것을 좀 읽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뭐 쓸모없이 널브러진 욕망 같기도 하고 슬픔의 어떤 부스러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죽었던 것들이 늘 마음속에 또 있고, 그래서 2번 연속 그 진보 진영의 정치적인 패배로 우리가 견뎌야 할 날들에 대한 어떤 불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역사의 어떤 이제 물러나지 않는 어둠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어우러져서 제가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낭송할까요? 네. 예, 예. 바람째에서 토끼 등으로 가는 길, 무등산 덕산 너덜강 바라본다. 켜켜이 쌓인 회색빛 시간이 풍화되어 물이 지어 흘러내리는 너덜강. 아득히 먼 지상의 모습은 가물거리는 과거일 뿐, 시간은 시간의 부재 속에서 찬란하다. 그리운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속도에 맞추어 시간을 견디는 일이다. 물러가지 않는 어둠과 그저 오래 눈 맞추는 일이다. 무너지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니, 저물고 있는 것들의 찬란함이라니, 그리움도 슬픔도 무리지어 모이고 흩어지는 너덜강을 바라보는 것은
먼 하늘 지나가는 바람과 구름에게 오지 않는 시간을 물어보는 일이다. 앞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니까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적었는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더 가슴 깊이 와 닿네요. 어떤 정치적인 사상까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의료인이자 시인으로서 앞으로 굉장히 나갈 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문학적으로는 지금 3월 달에 제 네 번째 시집이 이제 곧 나올 거고요. 또 뭐 서울의 뭐 출판사에서 이제 산문집을 좀 제 산문집을 좀 내자고 계약을 좀 한 상태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화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는데 그래서 아시아 문화 수도가 광주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그 페스티벌을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시아 문학 그 공부하기 모임을 결성을 해서 지금 공부한 지 한 2년째 돼가고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아시아 문학이나 아시아인들의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상과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게 조금 공부할 생각이 이제 있고요. 의사로서는 이제 사실은 제가 개업하면서 제가 한 40년 동안 순환기 내과의 어떤 전문 분야를 전공을 했는데 지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개업을 했고요.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우리 그 지역민들의 건강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민초 의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처음에는 의학과 문학이 좀 별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게 이렇게 좀 인문학적 감성을 많이 가진 의료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따뜻한 진료 많이 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장내과 전문의이자 시인인 김환 혈심내과 원장님을 모시고 JBC 초대석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